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동해상으로 날아갔네. 사거리가 얼마나 뉴스는 시끄럽고 가슴은 덜컥 내려앉죠.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게 내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인가요? 아니면 내 주식, 내 비트코인, 내 아파트 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인가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위기는 곧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입니다. 남들 다 겁먹고 도망칠 때 누군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조용히 자산을 불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 주머니 속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죠. 2017년 기억나세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던 그때 말입니다.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쏟아붓겠다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굴었죠. 그때 우리 주식 시장 어땠을까요? 당연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며칠 만에 수십 포인트씩 빠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죠. 이번엔 진짜다. 금 사야 한다. 달러로 바꿔야 한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 난리가 난 지 불과 몇 달 뒤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2,500선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 난다더니 주가는 왜 더 오르는 걸까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내성이라는 겁니다. 처음 미사일을 쐈을 때는 시장이 깜짝 놀라서 발작을 일으키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시장은 학습을 합니다. 저러다 말겠지. 실제로 전쟁까지는 안 가네.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학습된 무관심입니다. 모두가 무뎌졌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일까요? 아니면 기회의 순간일까요?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유독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이유 중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옆집에서 맨날 불장난을 하고 있으면 큰돈을 넣기가 꺼림칙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 리스크가 없었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30%는 더 비쌌을 텐데 북한 덕분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30% 세일된 가격에 사고 있는 셈이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1일에서 3일간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보통 보름 이내에 원래 가격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더 오르는 경향이 80%가 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사일 발사는 공포에 파는 타이밍이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떨어지면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사일 궤적을 쫓고 있을 때 진짜 고수들은 환율을 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단순히 주가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한국 돈 대신 안전한 미국 달러로 돈이 몰리죠. 환율이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물가가 오릅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밀가루 값도 오르죠.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요, 여러분의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자, 보이나요? 북이 쏜 미사일은 동해에 떨어졌는데 그 파편은 돌고 돌아 여러분의 이번 달 대출 이자 고지서에 박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연결고리입니다. 미사일 발사가 단순히 전쟁 난다는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잠깐,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과거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나 좀 봐줘 하는 투정이었다면 요즘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실전 데이터를 쌓으며 몸값을 높이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예전처럼 금방 끝나겠지 하고 방심하다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이랑 생수 사러 마트로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주식 앱을 삭제하고 산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돈이 되는 생존 전략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공포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미사일 발사 직후 뉴스 헤드라인은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패닉세를 하는 건 세력들에게 내 돈을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최소 48시간은 지켜보세요. 둘째, 방산주를 공부하세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해치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전쟁이나 도발 상황에서 오히려 오르는 기업들에 넣어두는 겁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술은 이제 전 세계가 알아줍니다. 미사일이 날아갈 때 내 계좌를 방어해줄 방패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죠. 셋째, 달러를 친구로 만드세요.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 사니까 원화가 제일 편하죠.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 살면서 자산 100%를 원화로 들고 있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평소에 조금씩 달러를 모아두세요. 미사일이 날아와서 환율이 튈 때 당신의 달러 자산은 당신의 든든한 보험이 될 겁니다. 결국 경제는 심리 싸움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목적 중 하나도 우리의 심리를 흔드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에 떨며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는 그 틈을 타 이득을 챙깁니다. 기억하세요. 총소리가 들릴 때 사고, 승전보가 울릴 때 팔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왜 아직도 유효한지를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미사일이 흔들어 놓은 돈의 길목을 미리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흥미로우셨나요? 세상은 험악해 보여도 아는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번도 돈이 되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쏠쏠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